자,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우리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미상의 비행체가 외부에서 우리 나무호를 타격했다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공식 발표인데요. 청와대는 한때 피격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번에 배치되는 결론입니다. 조금 전 위성락 안보실장이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5월 4일 현지 시간 15시 30분경 미상의 비행체 2기가 HMM 나무호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약 1분 간격으로 2차례 타격하였고 현재 이 공격의 주체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자, 이 사고 엿새 만에 나무호의 폭발은 비행체에 의한 피격이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외교부에서 공개한 사진을 볼 텐데 피격 당시 충격이 굉장히 컸을 걸로 짐작됩니다. 자, 이 소식을 처음부터 우리 함께 짚어봤던, 그리고 드론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이 크고 외벽 철근이 어디서 휘었는지만 보면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했던 우리 신범철 위원님께 직접 한번 설명 들어보시죠. 위원님, 자, 이 사진 보면 처음 공개된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외교부 합동조사단에서 외부 피격이라고 결론 내리게 된 결정적인 근거인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위치입니다. 위치. 이 위치는 사실은 이게 방향타예요. 예. 이 밑에 프로펠러가 있고 예. 그런데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정밀 타격을 한다면요. 예. 이 방향타를 못 움직이게 바로 이 지점을 정밀 타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도 전문가에게 확인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호를 정선시키기 위해서 정밀 타격을 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아, 그러면 우연히 어떻게 맞은 것도 아니고 정밀 타격했다는 그렇습니다. 부분. 같은 곳을 2번 때렸다는 것은 정말 의도를 가지고 때린 것이고 예. 특히 이 선박의 가장 취약점인 이 방향타 부분을 공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프레임 만국 방향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 이쪽에서 비행체가 날라와서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폭발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폭발 규모가 지금 폭이 한 7m 그리고 깊이가 폭이 5m, 깊이가 7m라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 밑에서 구멍이 발생했으면 기뢰나 어뢰에 의한 직접 공격인 거고요. 이 수면 위의 공격이기 때문에 자, 여기 한 1.5m 떠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이 아래 수면이라고 하면은 기뢰나 어뢰 또는 버블제트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지만 직접 폭발했을 경우에는 기뢰나 어뢰인데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사안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면 이거보다 피해가 훨씬 커야 돼요. 그렇군요. 대한 미사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폭약을 장착한 드론이 폭발을 시킨 것이고 예. 동시에 한 번이 아니고 2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이 넓게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내부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내부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세요. 만약에 미사일이라면요, 이 안에 화재가 더 크게 났고 폭약이 있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폭발한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 이 외부의 표면과 내부의 상황을 보면 외부 공격이 확실하고 드론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도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나무의 이 폭발 화재 사고가 난 지 6일 만에, 엿새 만에 이제 그 모습,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전체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금 이 나무의 이 전체 모습인데
저희가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 저기가 피격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옆으로 파고들어서 이 다시 앞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은 예. 저기 방향타를 기동할 수 없게 그 지점을 갖다가 공격을 한 거죠. 여기 프로펠러가 있고 예, 이게 이쪽에 방향타고 방향타인데 이 아래에 프로펠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방향타를 조정하지 못하면은 배는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밀 조준 사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사고가 벌어진 지 첫날부터요. 우리 신범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외부의 모습만 봐도 피격인지 내부 폭발인지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사진이 처음 공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폭 5m, 깊이 7m에 달하는 꽤 큰 상처가 나무의 프로펠러 위에 방향타 인근 쪽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예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외교부의 합동조사 결과 우리 나무가 이렇게 피격된 걸로 나오다 보니 조금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폭발 압력으로 인한 파손 패턴과 반구형 관통 형상 부위를 고려할 때 기뢰 및 어뢰에 의한 피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비행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HMM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냈는데 누구를 규탄한다는 건지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 얘기 잠시 뒤에 해보기로 하고요. 신범철 위원님. 자, 그런데 위성락 실장이 지난주 브리핑 때 피격 가능성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두고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는 거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위성락 실장이 브리핑할 당시에는 7m, 5m 이 정도 되는 파공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왜 눈으로 확인될 수 있는,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가 이걸 당시에 보고받지 못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최초 보고가 약간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저렇게 육안으로도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나무에 있는 선원들에게만 자세히 설명하고 외부 CCTV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돌려봐라 이야기를 했으면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기조로 나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약간 실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 나무의 피격 사실을 확인한 건 사고 발생 엿새 만입니다. 피격인지 내부 폭발인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나오죠. 위원님, 앞서 잠깐 말씀 주셨습니다만 CCTV가 있었다는 겁니다. CCTV가. 거기에 이 비행 물체가 찍혀 있다는 것이고 더 심지어는 그 비행 물체의 엔진이 사고 당시 해역에 흩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 수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것도 지금 늦게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 잔해를 수거했다는 것은 사실상 드론일 가능성이 높은 건데 예. 그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수거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거를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 6일 만에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신속한 처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정부는 여전히 이란을 지목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한 접근, 이란을 특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모습은 자제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 사례가 있잖아요. 중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뜸을 들여서 조사하기보다는 이란의 한 행위를 갖다가 기정사실화하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조치를 취했는데 그렇게 했다면 이 사안은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지난주에 끝났을 사안인데 너무 신중하게 이 사안을 가져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